다른 사람을 위로한다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 안에 우리가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기꺼이 마음을 낼 수 있을 때. 안녕하세요. 마보지기 유정은입니다. 오늘은 책 읽어주는 마보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요, 저에게 선물처럼 찾아온 책, 내가 여기 있어요 라는 책입니다. 제목부터가 너무 좋죠. 네. 이 책은 위로에 관한 책이에요. 세상에 혼자라고 느껴질 때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것들이라는 부제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 책은 프랑스의 정신과 의사이자 긍정심리학 전문가인 크리스토프 앙드레라는 분이 쓰신 책이에요. 이분은 마음챙김 명상과 긍정심리학을 활용해서 사람들, 내담자들을 치료하고 있고, 그리고 프랑스 파리에서 공영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시기도 하고 또 많은 책을 쓰기도 하신 분입니다. 이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근데 이 책 앞에 이분의 이런 소개가 있습니다. 이분은 고백해요. 본인이 정신과 의사로서 환자를 돌보고 작가로서 이해시키고 용기를 주며 인간으로서 격려하는 것에 만족하며 살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랜 시간 동안 위로에 대해서는 무지했다. 그러던 어느 날 본인이 스스로 중병에 걸려서 시한부 선고를 받아요. 그러다 내 인생이 이렇게 예상보다 훨씬 빨리 끝나버릴지도 모르겠다는 이 생각이 들자, 그때 불안해졌다기보다는 지겨울 때까지 살아보지 못한 채 떠난다는 사실이 서글펐다. 그리고 슬픔에 잠식되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이전보다 더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게 되면서 위로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얼마나 그게 소중한 것인지, 누군가를 치료한다거나 치유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위로한다는 것, 그것의 힘을 아시게 되는 거죠. 저한테 이 책이 온 날, 사실 저도 위로가 필요한 날이었어요. 제 얘기를 좀 하자면 이렇게 마보를 운영하고 마보지기로 하고 저도 명상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밖에서 보기에는 저 사람은 명상도 하고 굉장히 근심걱정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도 명상을 하는 것과 마보를 운영하는 건 되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가끔은 이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남한테 이제 얘기 못하는 것들도 있고 이런 순간이었는데 이 책이 온 거죠.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되게 개인적으로 위로가 됐어요. 그리고 저한테 특히 위로가 됐던 부분, 두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이 처음 책을 펼쳤을 때 머리말이라고 나온 이 부분이 편지예요. 아이를 잃은, 자녀를 잃은 엄마에게 보내는 편지였어요. 이분이, 이 크리스토프 앙드레, 이 저자가 이 편지를 보낸 건데, 저는 이 편지를 읽고 세월호 사고로 아이를 잃은 부모님들도 생각나고, 이태원 사고로 또 자녀를 잃으신 분들도 생각나고, 사실 자녀를 잃은 부모의 슬픔은 우리가 상상을 할 수도 없는 슬픔이라고 부처님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분들을 어떻게 위로해야 될지 모를 때 이 편지를 드려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위로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리님. 이토록 괴로우신 와중에 인사드리게 되어 유감입니다. 먼저 우리를 신뢰하고 당신의 고통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위로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위로는 참 어렵습니다. 괴롭게 만드는 원인을 고치거나 바꾸지도 못하지요.
우리가 하는 말이 그저 일시적인 격려가 되거나 혹은 격려가 되지도 못하거나 심지어 더 괴롭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서툴러서, 무력해서, 타이밍이 안 좋아서일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여기서 만족하고 그 어떤 말로도 자녀를 잃은 어머니의 고통을 덜어줄 수 없다고만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당신이 겪은 지독한 아픔을 제가 겪었더라면 어떤 노력을 했을지 외람되지만 말해보려 합니다. 고통이 우리를 집어삼키고 원망, 절망, 죄책감, 두려움, 시기, 분노 등 순환이 몰고 오는 모든 소용돌이에 휩쓸릴 때 두 가지 지침을 따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최선을 다해 세상과 연결된 채 자신 안에 잠식되지 말고 자신의 고통과 불행에 움츠리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 이 세상에서는 사랑하던 이의 부재밖에 보이지 않기에 세상과의 관계를 유지하기가 괴로울지라도 그렇게 해야 조금씩 천천히 다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엔 자신에게 다시 살 권리를 주십시오. 루시는 어디서든 늘 당신을 사랑하며 응원할 것입니다. 루시 덕분에 당신은 삶의 유혹을 되찾고 해와 하늘과 활짝 핀 꽃을 바라보며 웃는 아이들을 미소 띤 얼굴로 다시금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슬픔을 겪었어도 말이지요. 물론 이 슬픔은 당신을 영영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점차 희미해지고 어느 날엔가 당신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루시와 나누었던 행복을 떠올리며 더는 눈물 흘리거나 한숨 짓지 않고 부드러운 미소를 띌 수 있게 될 테지요. 그토록 아름답게 말할 줄 아는 마음이 한없이 넓은 딸이 있었다는 사실과 더불어 그 곁에서 누린 행복과 삶에 대한 딸의 사랑을 떠올리면서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행복을 결코 잊지 마세요. 매우 중요하답니다. 구름이 태양을 가리듯 이따금 슬픔과 고통이 찾아와 행복이 희미해지더라도 그것들을 쫓아가지 마세요. 이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감정들이 살아있도록 하되 루시가 주었던 모든 기쁨을 정기적으로 떠올려 당신의 영혼 안에 살아 숨쉬게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처음에는 알아채지 못하겠지만 지금의 괴롭고 아픈 길 위에 피어나는 꽃처럼 일상에 하나씩 다시 찾아올 소소한 행복에 눈을 뜨세요. 애도할 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도 불쾌히 여기지도 마세요. 본인의 속도에 맞추어 이 길을 가세요. 그 누구도 더 빨리 가라고 강요할 수 없고 당신을 대신해 가줄 수도 없습니다. 여유를 갖되 멀리 보세요. 하늘과 별들을 가능한 자주 바라보세요. 실제로 보고 자주 보고 숨을 크게 쉬며 루시를 생각하며 그녀에게 미소 지으며 바라보는 겁니다. 편지에 언급하신 루시의 좌우명, 행복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때 생겨난다 라는 말은 명료하고 고결하며 현명하고 훌륭합니다. 당신의 딸은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 그녀가 당신의 마음속에 살아있게 하세요. 계속해서 말을 건네고 삶의 여정에서 마주할 모든 아름다운 것들을 그녀와 함께 나누세요. 부디 잘 지내세요. 당신을 늘 응원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크리스토프 앙드레. 파리 생탄느 병원에서 근무할 당시 2015년 11월 파리 테러로 딸을 잃은 어머니가 보낸
편지에 대한 답신. 자, 읽으면서 약간 목이 메이네요. 다른 사람을 위로한다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른 사람의 고통 안에 우리가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기꺼이 마음을 낼 수 있을 때, 저한테 되게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은 당신의 속도대로 가도 괜찮다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그 누구에게도 이제 그만 울어, 이제 그만할 때도 됐잖아 라는 말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건 그 사람의 감정이니까요. 그게 설사 우리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이라도, 우리가 진정한 위로를 할 때 할 수 있는 건 바로 이 말 같아요. 내가 여기 있어요. 언제나 당신 옆에 기다려줄게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마보를 듣고 여러분들에게 떠오른, 여러분들이 위로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혹은 내가 지금 나 스스로를 좀 위로하고 싶다면, 이렇게 말해보는 게 어떨까요? 내가 여기 있어요. 언제든 나와 얘기하고 싶을 때 내가 여기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우리는 다음 마보에서 뵙겠습니다.